안녕하세요. 금융위 FTSE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은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영국이 등장합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금융위는 FTSE로부터 공매도 관련 경고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고가 받았다라는 게 2월 4일 10시 57분에 나왔고 저녁에 6시 11분에 경고 없었다라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의 공식적인 답변은 공매도 관련 경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인데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정부가 공매도를 연장하니까 비판했던 기사를 썼던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FTSE에서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FTSE는 MSCI랑 함께 글로벌 주가지수의 양대 산맥입니다. 자,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매도 경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니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출된다면 13년 만에 제외하게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FTSE가 뭐 선을 보내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여기 밑에 FTSE의 선진국 지수 분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진국이 있는데 여기에 공매도 허용이 선진국 지수 편입의 판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SE의 경고장과는 별개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국가들의 상태는 공매도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X 표시가 돼 있어서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다른 항목들을 읽어보면은 더 발전된 국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면은 더 선진국이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FTSE 지수는 유럽계 투자회사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계속해서 금지가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했던 것들 중에는 FTSE도 있습니다. 만약에 FTSE 선진국 지수에서 퇴출이 되게 된다면은 유럽계 투자회사들이 이것을 추정해서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 빠져나가겠죠.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테고요. 자, 일명 패시브 펀드를 말하죠. 자, 그래서 FTSE, MSCI 모두 공매도 허용을 선진국 시장의 지표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SE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4개로 나누는데 선진국, 선진신흥국, 신흥국, 프론티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여기 기준을 보면은 선진국까지만 공매도 허용,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선진신흥국이죠, 여기가. 자, 여기는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한 단계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선진신흥국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일시적이죠. 우리는 5월 달에 공매도가 제기가 되니까 잠깐 동안은 해당되지 않는 거지만은 곧 있으면은 다시 선진국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선진국 지수에서 퇴출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5월 달에 우리는 재개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러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롱숏 투자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하면은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FTSE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롱숏 투자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죠. 증권사의 전반적인 시각들은 공매도를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은 사실상 선물 차익 거래만 하라는 이야기, 다른 것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면은 전환사채, 신주리스크 부사채 차익 거래 등은 모두 투자 기법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롱숏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경고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FTSE 100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가 지수를 우리가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FTSE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 지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FTSE 100 지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HLB의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14.7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밑에 외국인 소진율도 14.75%로 똑같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외국인 소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B를 A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한도 주식수가 있는데 요거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이 한도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수는 HLB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5,300만 주를 외국인은 똑같이 보유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외국인이 78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을 구하면은 14.75%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상장돼 있는 거 외국인이 전부 다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헷갈리게 여러 용어들을 써가지고 해놨느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국인 한도 주식수랑 상장 주식수가 같아서 외국인 소진율이랑 외국인 보유율이랑 똑같습니다. HLB 다시 보면은 소진율은 13.75%, 보유율도 13.75%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같지만은 국가의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도 주식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한도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보다 적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6억 4천만 주인데 한도 주식수는 거기에 절반이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2억 5천만 주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 중에서 1억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소진율은 42.61%입니다.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 42%가 아니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40%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보유율을 보면은 전체 주식수 대비 17%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상장 주식수 6억 주 분의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17%지만 여기는 한도 주식수 대비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42%가 나옵니다. 외국인 한도 주식수랑 상장 주식수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진율이랑 보유율이 달라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식약처로부터 레키로나주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투여를 하느냐면요, 정맥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90분간 정맥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누워가지고 정맥으로 주사를 맞고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이니까 빠른 사람은 75분 만에 맞고 갈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린 사람은 100분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투여 대상을 보면은 고위험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하나 이상 가진 집단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증이나 중등증이니까 우리가 이거 위험 정도로 나눌 때 경증이랑 중등증 여기까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거고, 요 중증이랑 최중증은 제외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고요. 중증은 어느 단계부터 거의 중증이냐,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38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증은 해열제 복용하면 열 내려가고, 기저질환 1개 이상 50세 미만. 그러니까 중증부터는 누가 봐도 심각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간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구나. 자, 이런 사람들이 중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3상 이미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개 국가에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1172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치료제를 투약하기 이전 7일 내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에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